윤석열의 계획이 이재명 대표에 의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유난히 온갖 의혹과 논란이 터져나온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김건희 명품백, 최혜병 수사외압, 의료대란, 독도 팔아먹기로 우리 국민들을 화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더니 이게 다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충암파 동창회를 하면서 나라를 먹어버릴 뒷공작을 펼치고 있었다는 게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행 열차를 타버린 윤석열의 지지율을 무마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털어대기 시작하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아예 가둬버려서 경쟁자를 제거해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게 딱 걸렸습니다.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최혜병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해 수사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이제는 정말 턱 밑까지 칼이 들어왔다고 판단한 것이죠. 얼마나 급했으면 이재명 대표를 없애려는 무리수까지 두게 되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윤석열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7차 공판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박 대령 측은 최근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사령관과 해병대 사령부 공보정훈 실장, 방첩 부대장을 상대로 VIP 경로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윤 대통령 상대 사실조회 요청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 발언을 했는지, 같은 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임성근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윤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는지 여부와 사건에 대한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에게 직접 사실관계에 대해 공식 캐묻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 대령 측과 야권은 이른바 VIP 경로설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자료 이첩 보류 및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수사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또 답변을 거부하고 나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국민들의 요청을 넘어 법원에서도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누가 범인인지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실조회 신청은 강제성이 없다면서 답변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7차 공판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과 그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02800-7070 전화를 받은 후 결재를 뒤엎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박 대령 측의 거듭된 질문에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심해서 지시했다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어떤 외압도 전혀 없었다라며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기도 모자라 박정훈 대령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의 형사처벌을 원하느냐라는 재판부 질문엔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 군 조직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라며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공판에선 지난해 7월 31일 박 소장이 군사보좌관실에 소령급 법무장교에게 사건의 이첩을 보류할 수 있는지 문의해 그럴 수 있다라는 답을 받았고 이 전 장관에게 보류가 가능함을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박 소장 역시 외압설을 부인하며 의혹을 갖고 보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였다라며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외압 자체가 정당한 지시였다고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소장은 박 대령은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유족에게 수사 지휘를 받는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라며 명백히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박 대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유가족분들까지 욕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선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군사정권 시절 가택연금에 비유한 법정연금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의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분리배당하는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대표는 주 5회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정치 활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게 됩니다. 윤석열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이 받는 모든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하여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해 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의도대로 이재명 당대표 재판이 분리되면 이는 과거 가택연금에 비견할 만한 법정연금이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봉쇄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야당 대표를 검찰이 법정에 가두고 있다며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과 인권유린 그리고 법원의 검찰 동조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법정연금에 대해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킨다며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증거나 법리가 없음에도 꼴보기 싫으니까 무죄가 날 것도 기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은 파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검찰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구속 시도를 반복했다며 검찰의 정치 탄압을 멈춰 세우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 있는 우리가 이재명의 분신이라며 단결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동현 변호사도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 및 분리 선고 요청,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원 출석으로 식물 정치인을 만들려는 악질적인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준 교수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개의 범죄 사건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병합 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상당 부분 검경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른바 비례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은 세 번째 민주화 투쟁이 필요한 시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마련하는 검찰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일관되게 지적된 부분은 수많은 형사 소송상 일반적인 원칙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국민이 투표로 뽑은 입법부를 연금 상태로 묶어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더여민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검찰의 재판 분리 시도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봉쇄이자 가택연금과 다름없는 법정연금이라며 검찰의 정치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눈에 거슬리면 아예 감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가능한 발상입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